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25일부터요. LH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LH는 상반기에만 채용 실시했었는데요. 네. 공사 출범 이후 최초의 하반기 신입 채용인데다가 예. 채용 규모도 330명으로 야, 역대 최대예요. 정말 좋네요. 상반기에 210명을 뽑았었는데요. 하반기 330명이면 이제 한 배 반이니까 네. 어쨌든 대규모 채용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 채용 규모도 확대가 됐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보기관 채용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 정말 잘 준비만 한다면 이번 시즌이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잡정보센터와 함께 채용시장에 녹색불이 들어온 2017년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 꽃길만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네,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공채를 짚어보고 여러분의 네. 플랜 B까지 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플랜 B를 누가 짤까 하다가 이분이 별명이 참 많으세요. 네. 골라 부르는 재미가 있는 분인데 상담을 원한다면 줄을 서시오. 예, 라고 할 만큼 요즘 인기 폭발인 취업 컨설팅 기업 맥을 잡아주는 분이에요. 네. 허준 위포트의 차지원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수식어가 기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힘듭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네, 아니 좋습니다. 마더 파더 테레사. 파더 테레사. 네. 네네. 하고 이걸 어떻게 더 마음에 듭니까? 둘 다 말도 안 다른- 되는 참 그죠? 말도 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요. 만족스럽게 하루하루 닉네임이 늘고 있는 맛으로 열심히 그래요. 강의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네. 보니까 비음이 나는 거 보니까 감기가 걸렸네요. 감기는 아니고요. 하도 목을 많이 썼더니 피로로 인한. 예, 괜찮습니다. 그래요. 방송을 위해 점점 이게 목소리가 좋아지거든요. 끝까지 아파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도 방송 때는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음. CJ그룹이 지난주에 공채 전형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은 한숨 돌리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나 컨디션이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금호아시아나 근무하시죠. 그리고 신세계, 어. 농협, 두산 인프라코 계속 있습니다. 남은 게 건물 터진 많군요. 듯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나면은 동부화재, 네. KTNG 계속 있거든요. 네. 모나미 이런 데도 있고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바쁘게 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건강 챙기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건강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가 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뭐 좀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마감 임박인 기업 공채 합격 전략도 저희가 함께 짚어보는 거 들으셨죠? 그럼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있습니까? 아유, 다 들어오십시오. 질문 주시면 다 들어오십시오. 답변 다 답변 들어오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코치님이 시원시원하게 다 받아주시는 거 보면 이분이랑 성격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그렇습니다. 아주 생글생글 잘 웃으면서 잘 받아줄 것 같은 분이죠. 우리의 지인입니다. 한유진 예.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찐이 한유진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어제처럼 브리핑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 네. 계신 분이 원래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김하영 캐스터의 빈자리를 채워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처럼 아직 남아있는 공채 입정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한윤 캐스터께서 지금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CJ그룹과 닮은 듯 다른 그룹이죠. 그래서 인기가 또 좋은데요. 신세계그룹의 채용 일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세계그룹 하반기 공채 일정입니다. 9월 15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9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에 마감이 되고요. 모집 계열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 그리고 신세계 건설, 신세계 INC, 신세계 사이먼, 신세계 L&B, 신세계 TV 쇼핑, 그리고 신세계 프라퍼티, 신세계 푸드 베이커리 이렇게 총 11개에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과정입니다.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바로 면접이 진행되고 프로페셔널 인턴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이 진행된 후에는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졸업에 따라서 2018년도 2월과 7월로 나누어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세계그룹의 조금 특이한 점은 바로 프로페셔널 인턴십 수료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신세계
프로페셔널 인턴십을 수료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다고 하니까요. 이 인턴십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음 공채를 도전할지 고민하는 취준생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스튜디오에서 차코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하느라 지금 숨이 넘어갈 뻔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세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형 과정을 짚어왔는데요. 일단 그 하반기 공채 열사, 일단 CJ그룹 공채를 짚어볼 예정인데 먼저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이번 주 금요일 접수 마감인 신세계그룹, 어떻게 보면 이게 CJ와 관계가 깊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뭐 한유진 캐스터가 얘기해 줬습니다만 여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네, 그렇죠. 이제 삼성과에서 분리가 된 공통점이 있죠. 95년에 분리됐던 CJ 그리고 97년 4월에 분리된 신세계인데 재계 순위가 30위권 바뀌었다가 10위권 때 거의 긴박하게 올 정도로 유통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두 그룹. 닮지만 다르다는 이유는 일단 저변이 다르고요. 사업 스타일도 상이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차이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유통 분야에서 절대 강자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유통 분야의 강자이다. 네, 자, 예. 한유진 캐스터가 설명해 준 대로 이 신세계는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년에 최종 면접을 보는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는 지원자들도 있을 계실 것 거예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민은 사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솔직히 신세계나 CJ나 여기가 나의 1순위 회사인 분들은 많지가 않으세요. 은근히 뭐 매장관리직, CGV, E&M 이렇게 내가 특정 분야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원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그 한 10분 중에 2분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뭐다? 대부분이 어문 계열이나 상경 계열의 25세 미만 여자, 28세 미만 남자분들이 딱히 애매한 스펙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것인데 일단은 당연히 인턴십이란 걸 거쳐야 되는 회사거든요. 신세계만 놓고 보면요. 여기는 7주 동안 겨울방학 때 출퇴근을 하면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터라 당연히 직장 경력 차원 그리고 타 회사 지원에 있어서도 근무 경력적인 면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선 꼭 참여해 주셔야 되는 전형입니다. 네. 네. 전환율 어때요? 전환율이요. 많이 됩니까? 언론지상에 공개된 거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주변 정황들 그리고 인터뷰 기사들을 통해 봤을 때는 많이 안 돼요? 80%대 후반에서 90%대 육박하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죠. 정말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네. 원활하게 전환이 되어서 잘 다닐 수 있게 되겠죠. 그래요. 정말 고민은 사치겠네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일단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소서 항목을 좀 봐야겠는데 네. 그 계열사별로 항목이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는데 네. 문항은 3개고요. 지원 동기, 또 직무 역량, 네. 학업 외 목표 달성 경험인데 일단 네. 1번부터 지원 동기 마지막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죠.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이 회사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기업이세요. 왜냐하면 다른 유통업체들이 계열사라는 게 있는데 그 계열사의 업종이 상이한 편인데 여기는 백화점과 마트, 좀 다른 장르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유통업에 대한 본질, 업에 대한 전문성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놓친 채로 지원 동기가 나와서 곤란할 텐데요. 일단 1번 문항,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하세요입니다. 당연히 회사 지원 동기잖아요. 그죠? 회사 지원 동기예요. 네. 그러면 회사 지원 동기를 말을 하려면 적어도 유통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나 유통업에 대한 자신의 이해된 표현이 문항에 나와줘야 그 글의 답변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빠진 채로 신세계 혹은 이마트 혹은 L&B 이런 특정 계열사 이름부터 바로 들어갔다간 약간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글은 적절치 못한 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백화점 사업은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온라인 매출로 이걸 커버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와중인데 백화점이 더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오프닝은 굉장히 적절치 못해요. 여러분이 지원 동기 쓸 때 어려운 이유는 오프닝을 쓰는 법을 잘 지금 모르거든요. 작성 법이란 건 없겠지만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것은 유통업, 백화점이면 백화점업, 마트면 마트업에 대한 전문성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이 백화점업을 담당하시는 CEO는 아니죠. 전문 경영인분 말고 되게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분이 이 정유경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백화점 관련해서 특정 상품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화장품 멀티숍을 사코른가 시코른가 그걸 오픈을 했고요. 점점 백화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코른가는 네,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도 시코르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이 특정 편집샵이 들어갔다는 것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백화점 안에 들어갈 상품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거예요.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강점을 부각시키는 쪽의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백화점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백화점은 하향세로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그리고 생존이라는 키워드 아래 어떻게 백화점을 유지시켜 나가느냐에 집중을 맞춰줘야지 막연한 강점, 고객 친화 이런 접근에선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지, 그지? 여태 지금 다 적었는데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그죠? 3일 남았거든요. 저 정말 진지하게 진심 담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백화점 지원자에게 고객 편의를 말씀하셔서는 곤란하겠다. 두 번째, 이마트. 그럼 이마트는 누구냐? 지금 정용진 부회장님이 메인이시거든요. 여기는 또 반대예요. 여기는 복합화와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남 스타필드를 필두로 사업 전체가 전체적으로 몰링을 기반으로 한 대형화, 복합화에 맞게 트레이더스 같은 예, 그렇죠. 거죠? 트레이더스 예. 그렇죠. 이게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 때문에 유통업 그 자체에 대한 본질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통업, 이를테면 이마트의 경쟁자가 야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언론지상 인터뷰를 보면. 그만큼 유통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파생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이 관할하는 게 이마트인데 이마트에서 막연하게 특정 상품을 구체적으로 말해선 조금 곤란하겠죠. 이를테면 강아지나 애견 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 무슨 펫샵 MD가 돼갖고 새로운 사료, 뭐 강황가루 입힌 사료 주겠다. 제 학생 중에 있거든요, 지금 자소서에.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런 걸 듣고 싶다면 경력 강황 MD를 나오면 안 뽑죠. 되는 예, 그렇죠. 경력 MD를 뽑아야지 무턱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져선 곤란하거든요. 업에 대한 관심을 한 두 줄 적어주시고 그래서 신세계의 그 계열사인 이유가 두 문장이 나와주는 이 초반 네 문장이 1번 문항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봤더니 그 제가 뉴스하면서 읽었던 건데 네. 중국 시장은 다 철수를 이제 하고 그렇죠. 완전히 몽골 철수했죠. 시장 진출한다고 지금 이제 하더라고요. 몽골이랑 이런 부분도 베트남 진출하고 있고 그렇죠. 솔직히 다른 CJ나 여러 GS 현대백화점 계열보다는 좀 늦었죠. 하지만 또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래요. 내년에 깜짝 발표를 하신다 하니 뭐 이마트의 발전도 그쪽에 어떤 그 우리가 주요 메인 국가의 언어가 네. 아니라 그쪽 네. 언어를 좀 하시는 분들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좀 아직 아니에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아. 사업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본인이 10년 뒤에 하겠다고 하면 안 뽑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중앙아시아과 이런 친구들. 일단 그 계열사별로 업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조금 갖추고 네. 그냥 그저 뻔한 서비스 정도의 그런 정신이 아니라 절대 안 되죠. 네. 앞으로 이 회사가 뭐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 업계의 어떤 패턴이 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맞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네. 방안들을 내놓는 네. 게 중요하다. 그 말은 참 여러분들이 쉬운데 예. 어렵네요. 김선재 아나운서님 말씀이 맞는 게 어설프게 블로거나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서 백화점 뭐 탈출구 막 이렇게 검색어를 쳐갖고 그래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기업 분석해갖고 왜 여러분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보면은 기업 분석 잘하는 법 이래가지고 취업 포털에서 하시는 것들 있죠. 검색어를 유료로 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검색어를 생활화하자 하면서 막 그 탈출구, 생존 전략 이렇게 놓는데 막상 보면 별 얘기가 없거든요. 생존 전략 어디 있을까요? 클릭을 통해 만나보세요. 이러면서 그냥 글이 끝나거든. 그 낚이는 거잖아요, 그죠? 클릭을 통해 만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네,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나라 유통은요 기본적으로 일본 유통을 기반으로 시작을 한 업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유통의 어떤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여담이지만 외형, 그 외곽형 아울렛들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일본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고양시, 시흥시, 그죠? 네. 뭐 많잖아요. 그런 느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팁을 아주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자, 2번 살펴볼 텐데요. 직무 역량 부분은 아무래도 사실 어느 정도 다른 데서 썼던 내용을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면 안 아닌가요?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특히 무슨 어디 MD 지원자들이 여기서 그대로 백화점 MD를 썼다면 그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일단은 백화점 업에서 하는 MD와 이마트에서 원하는 MD의 성향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MD 지원자였기 때문에 질문 이런 식이거든요. 저 신세계 백화점 MD 할까요? 이마트 MD 할까요? 글쓰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너 이거 해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본인이 관여도라는 게 다르거든요. 패션이나 그런 좀 화장품, 임의용 쪽에 특화된 분이라면 백화점 쪽 MD를 지원하는 게 맞고요. 네. 마트는 라이프스타일, 리빙 쪽에 특화된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영업관리자 지원하는 분들 있죠, 백화점. 본인은 고객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고객을 상대할 고객사, 협력사 직원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간 큰 코 다친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이 중에 백화점을 투어를 도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전 10시 때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5시 이렇게 백화점 영업관리자가 담당 플로어를 도는 시간대에 그들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혹은 협력사 직원들과 대화를 좀 해보세요. 영업관리자가 자기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는지. 꼭 신세계백화점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거를 내가 생각을 안 하다가 막연하게 지원하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깊이 있게 접근을 해줘야지 내가 대충 어디 홈페이지에 직무 소개 충분히 나와 있긴 해요.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하루 일과가 나와 있는데 그 하루 일과를 대충 보고 나의 하루에 껴맞춘다? 접근이 불가하겠죠. 따라서 영업관리자는 영업관리자의 롤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당이 될 것이고요. 기타 여러 직무들 있죠. 특히 경영지원 쪽 지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굳이 재무팀 일을 왜 백화점까지, 왜 이마트까지 와서 해야 되느냐. 요 얘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L&B 같은 데 있죠. 와인 유통하는 데잖아요. 와인에 뭐 그 4개 지점이 있는데 그쪽 지원하는 분들도 와인 사업에 대한 막연한 전망을 얘기해서는 곤란해요. 1위가 금양 인터내셔널 650억 벌었거든. 그런 얘기를 대충 나열해 놓고 내가 이거 1위 만들게요. 이런 접근을 직무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여러분 자소서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지난 주말 내내 이런 류의 자소서를 받고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네. 동물 터지듯 나오길래 정말 많이 얘기 나오고 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제발 부탁인데 막연한 접근은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근데 일단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마트하고 백화점은 다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백화점, 네. 현대백화점 이런 데 네. 지원했다가 뭐 좀 이렇게 옮겨붙이기 하거나 이런 거는 좀 가능하겠네요. 옮겨 붙여도 장르가 다르거든요. 장르가 네. 다르죠. 예, 그렇죠. 또 신세계가 추구하는 게 있고 또 갤러리아 다르고 현백 그렇구만요.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서는 또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붙은 안 된다는 네. 거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네. 자, 3번 항목은 학업 외에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적는 건데 이게 참 학업 외에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해서 뭘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않죠. 그렇죠. 예, 학업만 해도 벅찬데 아니면 뭐 학업 외적인 것만 하거나 둘 중에 그렇죠. 하나만 하지 뭐 둘 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에 작성했던 걸 좀 이렇게 손봐서 제출하면 이거는 괜찮을까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돼요? 오늘 안 된다는 말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죠. 저희 멀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분 나쁘려고 예, 그러네요. 친해지겠습니다.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부터 하죠. 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잘 들어주세요. 군대, 동아리, 학회는 활동했던 그 자체를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군대, 동아리, 학회 활동을 그대로 통으로 풀 세트 있죠? 그래서 햄버거 세트처럼 풀로 이걸 그대로 나열해선 안 된다 말씀을 이것부터 떠올릴 텐데. 네, 그렇죠. 이것부터 떠올리는 것 자체가 설득이 안 돼요. 본인의 동아리 경험을 그런 어떤 열정과 도전을 발휘할 만큼 이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동아리 구성원으로서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건 말 돼요. 우리 동아리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할게요. 동아리 때 얘기를 하되 동아리 때 한 검증 안 된 얘기를 나열하면 안 되고 동아리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나는 일이어야 돼요. 지금 보면 목표라는 게 나오려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회 구성원을 모으는 게 성과일까요? 여러분이 홈커밍 데이 때 선배들을 유치하는 게 과연 성과가 될까요?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특정 직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원의 조건을 갖췄는지를 묻고 있는데 너는 학회 때, 너는 홈커밍 데이 때 선배들에게 전화를 돌리던 걸 문자로 돌려서 방문율이 늘었다라는 그 성과가 내 성과인데 왜 몰라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이 방송 다시 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고 특히 이 영상을 네이버나 유튜브로 분명 당일날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본인이 접근하기 쉬운 접근은 곤란해요. 차라리 이럴 거면 개인의 성역, 개인적인 영역도 괜찮아요. 학점이나 어학 드립이 아니라면 개인이 했던 노력이 차라리 나을 만큼 여러분의 경험이 굉장히 피상적이거든요. 좀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 그럼 인턴 실제로- 근무 경험 말해도 예. 좋겠죠. 네. 축제 때 뭐 안 됩니다. 주점 같은 거에서 안 됩니다. 매출 낸 거. 안 이런 거. 됩니다. 그럴 수 요즘 있잖아요. 매출 낸 거 안 돼요? 아나운서님들 요즘 어떤 추세냐면 매출 낸 거. 매출을 낸 걸 그러니까 기존의 대로 떡꼬치 드세요 이렇게 주면은 안 오고 네. 자기들이 앱을 개발한 거죠. 그렇죠. 앱을 개발해갖고 푸시 알람 서비스를 했다. 혹은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식상해요. 아, 예, 식상하다고요? 식상하다고요. 하도 많이 하긴 써서. 저희가 알 정도면 예, 저희가 알 정도면 예, 식상한 그러니까요. 거죠. 너무 식상해갖고 네.
아 이거 지금 어쩜 좋지 나 지금 호객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군요. 저도 이제 음성 첨삭을 해주는데 너도 배달했니? 이렇게 되거든요. 본인이 안 했는데 아, 배달했다고 어렵네요. 하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웃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그렇다면은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 관련성은? 아닙니다. 학업 외기 때문에 본인이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성과 창출의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표 달성인지, 목표 그 이상의 달성인지, 아니면 협업이나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이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든지 뭔가 내가 나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글의 구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런 거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냥 목표하고 도전했으니까 달성했던 걸 쓰세요. 이렇게 본인도 책임지지 못한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뻔한 이야기라서 곤란하다. 인턴 경험을 적어도 나쁘게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적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개인적인 얘기도 성과가 명확하고 그 도전을 위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패했어도 기재됐다면 네 그럼요. 실패를 통해 느낀 점이라도 적어줘야 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을 미달했더라도 부분 달성을 했더라도 적어줘야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본 것 중에 네. 이건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변별력이 없는 문학이라 이걸로 어떻게 승부를 본다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제 학생 중에 아버님이 한의사인 친구. 네. 아버님이 한의사인데 아버님이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이제 만드시는데 이 다이어트 한약을 마케팅하는 방법을 고민하셨다가 그거를 온라인으로 좀 안내했다. 근데 그 방법까지는 제가 이 방송이라 말씀 못 그 말하면 안 드리고 되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게 굉장히 단 두 문장인데도 굉장히 임팩트가 커서 좀 특이하긴 하네요. 예. 근데 근데 아버님 효과를 매출을 낸 거예요? 예, 실적까지 냈어요. 이야.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파워블로거 아니에요, 그 친구? 파워블 아닙니다. 예, 멀쩡한 아니군요. 친구고요. 아니, 아주 아니군요. 판매를 잘 돼갖고 좋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그래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한 친구의 예일 뿐이지 너무 억울한 마시고요. 본인의 경험이 최대한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인정받은 경험이 뭔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 CJ그룹도 여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그룹 같아요. 쇼핑이나 뭐 백화점 정말 관심 가질 분야가 많은데 제가 지금 CJ라 그랬나요? 지금 신세계 네네.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 CJ와 신세계 둘 다 관심이 많을 텐데 네.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느낌 비슷한데? 예, 느낌 비슷한데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CJ는 그룹 시너지. 네. 그룹 시너지. 그러니까 전 5대 사업군이 시너지를 이룰 때 좋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몇 년 전에 나왔지만 CJ 푸드월드가 그렇죠. 푸드월드 안에 푸드빌 메뉴들이 입점하고 올리브영 안에 제일자당의 햇반을 팝니다. 숨으로 지어 있는 거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런 게 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그룹 시너지를 중시한다면 이쪽 신세계 쪽은 유통 사관학교, 사과는 유통 전문가 집단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백화점업을 호도하시는 분들은 임대업이라고 비하를 하시는데 그 임대업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막연한 명품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신세계 백화점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서비스들을 제공하자라는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백화점에 없는 다르겠죠. 거. 그쵸. 예전에 가면은 네. 롯데나 뭐 신세계나 현대 가도 그렇죠. 동일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차별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차별화가 돼 있고 같은 굿즈도 어느 백화점이냐에 따라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 신세계 강남점만 가보셔도 달라요? 네, 다르죠. 그리고 명품샵에 그 중화인민국가 분들 많이 줄 서 계시고 이렇게 막 하우하우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데 매대나 이 매장의 어떤 구성도 그 입점하는 그 명품 협력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약간 신세계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CJ 그룹도 좋아요.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어디란 얘기야? 그 CJ가 사관학교. 아니 신세계죠. 사과다. 신세계는 CJ가 그랬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세계라고 하셨어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이상하군요. 사관학교, CJ는 그룹 시너지. 그래.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좀 강조를 해서 신세계는 자소서를 쓰는 게 좋은 거죠. 문제는 그런 그건 기본이기 포인트로?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네. 오케이 사관학교 유통사관학교. 이러면서 막 또 쓰시면 아싸 이거 하시면 탈락. 안 됩니다. 예. 탈락. 그걸 바탕으로 이면의 내용을 좀 들려주세요. 부탁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감인 신세그룹의 자기소개서 최종 전공사항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 게 이제 하반기 CJ그룹 본인이 또 나오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채 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원자가 뭐 많았겠죠 당연히. 엄청 많았죠. 그리고 마감 시간을 8시로 늘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적 있었어요 예전에? 저 때는 없었어요. 저 때는 없었는데 굉장한 배려인데 그죠? 예, 굉장히 많은 배려고 2시간 실제로 정도. 여기는 끝까지 다 보거든요, 정말. 뭐 조미여 선생님이랑 많은 분들이 뭐 마감날 내면 뭐 떨어지네, 뭐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 여긴 정말 마감날 내도 마감 2시간 전에 내도 다 읽거든요. 제가 마감 1시간 전에 냈어요. 근데 집중도가 좀 붙었거든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아니죠, 최대 고도의 집중으로 써야겠죠.
근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그렇죠, 보는 물론. 분들이. 근데 어쨌든 마감 이후에 이걸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마감 시간으로 호도해서 곤란하겠고요. 그러진 일단 않겠죠. 경쟁률만 놓고 보면 기본이 수백 딜이 넘기 때문에 네. 경쟁률을 논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서류에서는 많이 될지라도 인적성 혹은 1차 면접 가서 많이 좀 속아질 가능성이 있고 최종 면접 같은 경우도 막 3대 1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률에 집중하기보다는 전형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제 인적성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적성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뭘 하나 우리 아나운서도 보면 되게 그 거품이 많잖아요. 이 때문에 어떤 그렇게 경쟁률의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거품이요? 마시고. 거품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000대 1 하면은 그 중에서 한 800~900명은 거품이고 한 100명 정도만 그렇죠. 전형 그렇잖아요. 그런 게 과정에서요. 되기 때문에 역으로 제가 몰랐던 너무 이렇게 사실을 또 숫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첫 질문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이제 전형이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제 인적성 시험 준비 추석 기간 동안 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자, 인적성 검사, CJ 인적성 검사에 대한 꿀팁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일단은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죠.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난이도가 안 높다. 난이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제가 취업 그 11년 하반기 입사했을 때 적성 문제가 120문항이었어요. 90분 동안 120문항 정도를 푸는 거였는데 제가 82개 풀었어요. 딱. 근데 그 82개는 누가 봐도 이건 다 맞춘 거예요. 그냥 저는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일찌감치 120개 인지했기 중에 때문에 82개. 82개를 쉬지 않고 1번부터 82번을 다 풀었어요. 정확하게. 이건 누가 봐도 정답일 만큼 확인하고 꼼꼼히 풀었는데 당연히 떨어졌다 생각했죠, 저는. 근데 붙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30%를 놓친 거잖아요. 네네, 그죠? 30%를 놓쳤지만 정확하게 풀었고 제가 봤을 땐 제가 커트라인이었을 거예요, 분명. 아. 너무 많이 놓쳤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풀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률이 정말 중요한 회사예요, 여기는. 그래서 문제 풀이를 빠르고 정답률을 높이면 더 좋겠죠?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그럼요. 나중에 확인은 안 되죠, 당연히. 안 여기는 되죠?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봐도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고 저는 네. 떨어졌다 어. 생각했거든요. 나는 후회 없이 치렀음 했는데 붙었대. 이야. 어허, 이거 참.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95문항을 55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거의 0.57분?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한 번에 이거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기가 다른 어떤 인적성을 다루는 회사들 HMS나 SKCT 이런 쪽은 정말 문제풀이 유형이라는 게 있죠. 언어는 이렇게, 뭐 공간 지각은 이렇게, 수출이는 이렇게. 뭐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문제를 쉽게 믹스한 유형이 10개에서 12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문제에 익숙해져 갖고 답이 바로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부정 의문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이해되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다가 한 번은 문제가 부정 의문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늘 익숙한 대로 기계적으로 이게 맞자 하다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문제도 꼼꼼하게 읽어야겠고 푸는 속도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지금 주말에 토요일 아침에 뭐 하세요? 사람이 좋다 보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봉투 모의고사를 사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요즘도 합니까? 군대 때 많이 동물농장. 봤는데요. 예. 이거 볼 시간이 없잖아. 넌 지금 그러니까. 당장 되게 잡음이 많은 카페에 가서 2시간 동안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지금 주말에 풀 거야. 10월 22일 날 시험을 보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며칠이죠? 9월 26일 26일이죠. 입니다. 예. 한 달 뒤면 시험을 보는데 지금 본인이 거기서 사람이 좋다나 동물농장 사치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사람은 좀 뭐 하냐고. 빨리 지금 예.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여러분 늦지 풀어야 않았습니다. 토일 한 번씩 해서 시간 줘서 푸실 것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보니까 아까 1분에 거의 2문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간 놓고 풀다가 네. 한 문제에 30초 넘어간 순간에 네. 오금이 조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넘어가야죠. 완전 망친 네, 그렇죠. 스킵 못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푸는 문제 팁을 좀. 맞습니다. 빨리 본인도 푸는 못 넘어갔잖아요. 저는 근데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 판단했죠. 아, 그리고 네. 여기는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빨리도 중요한데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팁을 알려드리는 제가 무슨 고쌤이 아니잖아요. 오래간만에 나오죠 고쌤. 고쌤. 고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적성 팁을 알려드리긴 힘들지만 주중에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말에는 시간을 재서 푸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한다면 어렵지 정확하게 않습니다. 해라. 네. 어. 고교 영어 듣기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고교 국어 듣기 근데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실내가 또 생각하시면 있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본인이 또 경험을 120문제 중에 하셨으니까. 네, 제가 82개를 맞춰서 간 맞습니다. 거니까. 명확합니다. 여기 채용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시는 거는 믿으셔야 돼요. 이 회사는 정말 다 읽고요. 인적성 정확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커트라인이 70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커트라인은 상대평가죠. 왜냐하면 떨구는 상대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합도 그리고 정답률 여러 가지를 네. 고려해서 나온 결과겠죠.
그럼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찍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찍으면 안 찍다가 되겠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음. 앞부분에서는 이게 나왔는데 뒷부분에서는 그렇죠. 같은 유형인데 네. 다른 답을 했으면 이제 이거 차라리 넘기는 게 그렇죠. 나아요? 그것 넘긴다기보다 그죠.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특정 유형을 빼놓고 안 풀면 곤란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한 유형을 그러니까 한 유형의 몇 문제는 풀어줘야지. 나 이거 수열 문제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뭐 2, 4, 9, 16 네모. 네. 네모 안에 들어갈 건. 근데 그게 일반적인 회사인데 여기에 그 네모 안에 들어갈 건 기역, 자음, 또 수열을 또 넣고 모음. 그럼 다음에 수 추리에 맞게 나올 수 있는 한글 단어를 고르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제 시간은 노가다인데 많이 걸리는데 어렵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푸는 습관은 당연히 연습을 하면 가능할 것이고 네. 어렵지 않게 접근하다 보면 가끔 그 부정어 문문 그런 것만 조심하신다면 적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인성만 놓고 본다면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핵심 가치를 거의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새로 나온 핵심 가치 뭐 존중 이런 것들도 챙겨서 홈페이지 속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어느 대기업이나 비효율적이고 부정한 것을 체크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네. 특히 인턴이나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뭐 문항 중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상사가 시킨 일은 무엇이든 해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상사가 시킨 일은 무조건 해야 어렵다. 된다. 네. 뭐 상사가 시킨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는 오라고 해야지 뭐. 그러면 안 X. 잘 보세요. 30번에 그게 나왔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X네. 했을 때는 무조건 아니에요. 근데 O를 할 수도 있어요. O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항이 진화되거든요. 한 78번쯤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상사가 매우 윤리적이지 못한 부당한 일도 해야 된다. 분명히 X네요, 그거. 분명히 X인데 앞에서 O 적었으니까 일관성 생각해서 또 O를 적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관되게 지금은 하려고. 네. 이성적으로 X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게 실상황에 되면 또 그게 모르거든요. 그렇죠. 입사 이후에는 나의 이익과 부합이 그렇죠.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원자임을 말씀드려야죠. 그쵸, 떼묻고 더러운 합격해야죠. 지원자가 합격해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인성검사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CJ그룹에 지원한 취업준비생들 지금까지 차쌤 얘기해 준 거 잘 들으시고요. 끝으로 여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세계 지원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여타 회사랑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새롭게 자소서를 써라. 3번 특히 변별력이 없지만 역으로 본인이 어떻게 글을 꾸려주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잘 작성 부탁드리고요. CJ그룹 바이 떠났죠? 그러니까 운명에 맡기시고 인재성 준비 미련은 가열차게 버리시고. 이해해 주시고 삼성이랑 날짜가 겹치잖아요. 냉정하게 판단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네. 본인한테 유리한지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는 말과 함께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위포트의 차재현 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김한 캐스터 아니군요. 오늘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코너입니다.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접정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에 과연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유일미디어입니다. 채용 분야는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원 1명으로 방송기자재, CCTV,
음향 장비 등 설치와 수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청년구직자 및 운전 가능자, 그리고 정보통신기사 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 등입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87만 원에 학력은 300%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시 다양한 우대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어곡동 소재의 금형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M입니다. 채용 분야는 CNC 밀링기 조작원 1명입니다. 금형 제작 현장에서 기계를 조작하고 단순 현장 업무를 맡게 되며 경험이 없더라도 배우면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월 1회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우면서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태령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성섬유 제조업체로 생산품 상하차 작업을 담당할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지게차 운전면허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3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지게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게차 운전면허 취득하신 분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전주병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종월산동에 있으며 병동 3교대 간호사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 1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3교대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초임 기준 월 210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임금은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자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10명의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또 졸업 예정자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시나요? 네. 원한다면 이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하이 시아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예, 오늘 운동하다 온 것 see. 같은 복장이 좀 운동하다 온 것 같은데요. 약간 예. 그쵸. 13층 에어로빅 하는 느낌으로 등장했습니다. 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운동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합니다. 네, 적당히 먹고 운동을 합니다. 클럽에서 춤추면서 이렇게 땀을 빼고. 다행히도 요새는 클럽을 많이 안 가고 집에서 거울 보고 춤추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만 지나면 그 추석인데요. 시아라 뭐 계획 있어요? 추석 때? 제가 해외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누누이 학생들이 좀 부럽기도 한 게 되게 세계 여러 토리스트 어트랙션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국내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단 강원도로 도깨비 촬영지랑 좀 가족 여행을 가기로. 아, 도깨비 촬영지. 촬영지로. 네. 그렇군요. 좋겠네요. 그래요. 네, 한국도 잘 몰라서. 부럽습니다. 저도 뭐 국내 계획이 있어서 부럽습니다. 가서 촛불 한번 끄실 건가요? 아, 네, 당연합니다. 누가 소환될지 제가 좀 I wish. 지켜봐야 될 네. 것 같고요. I wish. 알겠습니다. 네, 또 방금 예, 고생을 이분 해주신 바쁘시네요. 분이죠. 오늘 바쁘다, 바빠. 바쁩니다. 한유진 캐스터 또 나와 계십니다. 찌니. 지니,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들의 네. 진이 한유진입니다. 우리 한유 캐스터는 그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네. 계획이 뭐 고향 갑니까? 저 고향 가려고 했는데 어. 이번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어. 네, 고향 가시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 네. 야, 돈을 얼마큼 벌라고 이렇게 쉬는 시간도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네. 자, 시아나 쌤, 오늘 그 어떤 그 해외 취업 팁을 네. 갖고 오셨습니까? 저번에 그 유튜브에 그 한국직업방송 친구들이 그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면접 과정이 그렇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어떤 게 나오는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뭔가 약간 족보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심화편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의해서 미국 취업 프로세스 2탄입니다. 2탄. 영어 면접 심화편, DS 면접과 대사관 면접에서 최다 많이 나왔던 빈출 사항들. 야, 이거 진짜 중요하겠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공채 채용처럼 매달 직무 능력, 그 봉투 모의고사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갖고 아직까지는 이게 틈새 시장이에요. 아직까지는 갔기 때문에 이거대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어 면접 심화편 오늘 기대해 보겠고요. 그 전에 한유진 캐스터가 이 미국 해외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고용주 합격 후에 DS DS 재단 재단 거. 네, 예. 수속 과정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미국 기업 취업 시에 고용주 화상 면접에 합격 후 DS 수속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 면접 합격 후에 이 DS 수속에 들어가면요. 지원자의 전공과 일하게 되는 회사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자가 일하게 될 회사가 과연 인턴이나 경력직이 근무할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사항 검증에 따라서 이 지원자가 전공이나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면 DS 수속이 진행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 검증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인턴이 근무할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수속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DS 재단과 화상과 전화 면접을 검증 후에는 대사관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면접에 합격하면 미국 출국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총 6개 단계로 취업 수속이 진행이 되는데요. DS 인터뷰 수속 진행 과정은 취준생들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요. 내가 어떤 진로와 직무 또 미래 직업군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DS 면접 얘기합니다만 저도 고용주 면접 합격 후에가 좀 늘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아주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아나 쌤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무난한 3단계 영어 면접 팁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더 맞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일단은 CNN 스튜던트 뉴스라고 무료 어플로 많이 공부하실 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속도로 나오는 게 2차인 DS 인터뷰가 관건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차 고용주 면접 후에 2차 DS 면접 그리고 3차로 미 대사관 면접을 보는데 미 대사관 면접은 보통 통용되게 어떻게 보통 나오냐면 J1 카테고리가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 J1 익스체인지 비자도 있을 거고요. J1 인턴십이나 J1 트레이니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미국으로 취업을 시키는 경우는 두 가지 카테고리. J1 인턴십과 J1 트레이니로 가요. 근데 인턴십 같은 경우는 학부 졸업생 혹은 4학기 수요자가 갈 수 있게 되는데 J1 인턴십 비자는 대사관이 많이 까다롭지가 않은데 J1 트레이니면 한국에서 너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굳이 미국까지 와서 일을 하려고 해? 라는 것까지 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 이것이 오늘 관건이 되는데요. 2번, 3번 중에 what, how, can 조금 장문으로 실제 나왔던 걸로 가지고 올해 2017년도 네, 트렌드한 인터뷰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트렌디한 것까지 짚어주실 예정이고 예. 제가 듣기로는요 이 DS 재단 소속 그 수속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명칭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TIPP 또 DS700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그쵸, 난해하죠. 일단은 TIPP하고 DS7002 그리고 DS2019 서류라는 세 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다시 예. 정리해볼게요. 일단 TIPP, 우리가 그걸 영어로 풀자면 트레이닝, 인턴십, 플레이스먼트 플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재외국민이,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가 실제로 미국
그러니까 외국을 나갔을 때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이디 카드가 이 세 가지 카드 TIPP, DS700이, DS2019 서류를 지참하시고 미 대사관까지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서류들을 우리가 말할 때 말을 하곤 합니다. 네. 트레이닝, 인턴십, Placement Plan. 플레이스먼트 플랜. 네. 그래요. 그리고 DS702는 네, Department of States인데 702는 그냥 명칭이고요. 명칭이군요. 네, 이 재단 미국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스폰서 재단들이 있는데 그 재단 아하. 명칭을 칭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헷갈려 하시지 말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DS 재단 소속 영어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10가지를 저희가 네. 엄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첫 번째 질문. Why are you applying for J1 internship? J1 인턴 트레이닝 비자 프로그램? 이거는 어떻게 좀 알아봐야 될까요? 가장 예. 간단하죠. 네, 음. 속도가 진짜 why 이 키워드는요 들으실 왜 때 지원했니? 예. why apply J1 internship program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다 안 들려요. why apply J1 internship visa program 이거예요. 그럼 J1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cultural 문화 그리고 tourism 문화 관광 비자예요. 그래서 I've been interested in 뭐 tourism and culture exchange. 그러니까 문화와 그리고 관광 비자,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 전공을 취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네. 그렇군요. 아까도 그 한유진 캐스터가 알려준 그 과정을 보면 전공에 대한 그런 관련성이 되게 중요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취업 키포인트 제가 하나 좀 잡아드릴게요. 네. 국내 취업과 다르게 해외 취업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국내 취업을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즉 career path,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미국에 갔다가 그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을 강한 스킬을 가지고 국내 재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 보통 자격증을 보지 않는다는 게 미국 취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keep that in mind 하시면 좋겠는 게요. 전공과 그리고 직무 연관성이 그 고용주 측에서 요구한 명단과 관련이 있다면 잡 매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이게 해외 취업에 네, 아주 큰 베네핏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 네. 관련해서 관련 그 답변 잘 준비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Can you explain what education or experience you have and how you expect to apply it to the program? Yes, 맞습니다. 여기서 뭘 들어야 될까요? 발음이 기네요. 두 분 다 지금 너무 너무 잘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니, 두 분 다 이은정 못지않게 제가 잘합니다. 제가 혹시 예. 몰라서 한국어를 적어놨는데 괜한 no worries. 이 정도는 해석할 수 네. 있어요. 이제. 사실 다 정확하신데요. 제가 이거를 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실 때 말하지만 80%만 들려요. 다 들으려고 하지 아, 마세요. 80%. 네, 이게 완벽주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제가 칭찬할 만한 점이에요. 워낙 꼼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똑똑하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explain, education experience 그리고 apply program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키워드만 잡아드렸거든요. 예. education experience 지금 방금 박성희 경험이 아나운서께서 뭐냐? 네 그래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좀 뒤에 질문이 있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잡아드리자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약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보통 제약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겠죠? 많지 않겠죠. 네. 보통 그렇죠. 잡무를 하겠죠. 예. 김밥 해분에서 세일즈 어시스턴트를 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뭐 해봤자 포스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보통 고객 시스템 그리고 팀워크에 관련해서 직무를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explain 할 때 내가 심지어 SCM이건 R&D건 내가 PEO, PCO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커스터머 서비스 이거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용돈을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여러분 세일즈거든요. 네, 그런 단순 업무조차도 이 경험을 통해 이러한 명칭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정도로만 작성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번은 이제 보니까 What are your future career Career goals goals. and how will this internship training program help you to achieve this goal?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미래 경영 목표가 어떤 게 있고 이게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묻는 네. 건데 이건 어떻게 좀 맞습니다. 답을 해야 될까요? 너무 정확한 제가 이 질문 너무 좋아해요. 매번 나오는데요. Career goals가 뭐냐면 Career goals.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쇼버니즘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슨 예. 말이냐면 그들은 자국민 보호 정책을 벌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너희가 와서 working 해주기는 바라진 않아요. 트레이닝해서 이 직무 역량을 가지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너희가 여기서 1년 동안 J1 인턴십 비자로 1년 동안 있을 동안 그 직무 역량을 가지고 가서 뭐 할 거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CJ하고 신세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R 혹은 마케팅
혹은 뭐 MD 포지션의 직무를 했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와서 뭐 어떤 직무를 네. 할 거다 하고 싶다. further experience, 뭐 in this hands-on experience in the field of this position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국에 가게 되면 문화 경험과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크레딧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그러한 돈의 그 유가증권의 흐름 또한 또 내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렇군요. 걸로 해주시면 언급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 4번 질문 좀 살펴볼 텐데요. 4번 네. 질문은요. 길어요. 깁니다. 깁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국말로 대충 설명해 네. 드릴게요. 예. 그 J1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에 미국에서 뭐 살았건 일했건 공부했건 J1 프로그램 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네, 네, 그 맞아요.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게 네. 있네요. 일단 알아들으면서 맞습니다. 헷갈려 하면서 맞습니다. 내용도 설명하기가 쉽지 네. 않아요. 질문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아. 길어서 좀 이건 제가 일부러 그 속도로 조금만 딕션 한번 네. 해볼게요. What prior experience do you have living, working, study, or traveling in the U.S.? Does this include a previous J1 program? If yes, please specify which J1 program and discuss that experience. 키워드 잡을게요. 일단 디스커스에서 머리가 쥐가 나네요. 예. prior experience 여기에서 예를 줍니다. 이게 DS의 예. 특징. 길면 예시를 줘요. working, study, business 이런 걸로 예시를 줘요. 그럼 이걸로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I went to US on business. I went to US by visiting my cousins.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잘 보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why 그리고 prior experience 이것만 잡으면 J1 인턴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 If yes,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라는 얘기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경험을 얘기하고 그 정확하게 그냥 했던 경험을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 네, 거네. 맞아요. 근데 J1 프로그램을 소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뭐지? 내가 이게 그러니까요. 직원이 아닌데? 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Discuss that 네. experience Discuss 이러니까. that 맞아요. 네. Discuss that experience라고 얘기를 암소리 하니까. 나오는 거 암소리. 네, 여기서. 근데 다행히도 experience는 이 문장은요 단답형입니다, 여러분. 네. I went on a business. I went to study in the U.S. 이런 식으로만 간단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질문만 길지 뭐 답변은 네, 간단하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은요. 왜 미국으로 인턴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했니? 네. 다른 나라 아니고 네. 미국이 왜 좋아? 뭐 이런 네, 느낌인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be in their shoe. 그들의 신발에 있어라. 그들의 위치에 있어라라는 표현인 건데 생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 우리나라 마음에 들어? 근데 우리나라가 가진 특징이 뭐가 있는데 왜 좋아?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언급을 해드리자면 북미권, 캐나다라든지 아시아, 이스트 에이지아에 관련된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 예를 들어 볼게요. 실리콘밸리가 지금 실리콘밸리 위치한 지역에 제가 오라클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어떤 물품에 관련해서 이 기업이 우수한 프로덕트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국인 미국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미국에 관련된 어릴 문화라고 때부터 보시면 미국 되죠. 좋아했어요. 이름 하면 안 되죠. 네, 그것은 너무 이렇게 좀 사대주의자 같은 포함- 느낌이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요. 문화 사대주의 느낌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6번 알아보죠. 예. 네, 6번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어떤 경험을 할 계획인지 묻고 있어요, 이건 쌤. 가서 할 텐데 뭐.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집어드릴게요. 아까부터 specify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Specify. 네, 구체적으로 제시해봐라고 했거든요. 네. 제가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국내 채용보다 쉬운데 영어로 얘기하니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소가요. 미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 조금 둘러보셨다가 예를 들어서 뭐 로스앤젤레스의 뭐 베니스 비치라든지 이런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회사에 합격을 했다고 고용주 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토리스트 어트랙션을 3군데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browse over, 뭐 I will visit here, 뭐 here and there 이러시면서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Venice in Los Angeles, 뭐 Empire State Building, 뭐 where in New York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언급해주시면 되거든요. Manhattan City 이런 식으로 언급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구체명을 지명을 꼭 알아두시는 거를 keep that in mind 자, 해주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7, 어렵지 8, 않네요. 그러니까요. 7, 8, 90번 중에 저희가 하나만 좀 더 네. 짚어볼까요? 어떤 거 좀 짚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요? number 9 해볼게요. number 9. 예. 회사의 고용주 관리인까지 이름을 정확히 언급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의 직원들이 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켜줄 거래? 이게 좀 네. 회사에 특이하죠? 대한 관심이네 이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제가 DS 2019 서류와 PIPP 서류에 대한 정체성을 좀 정확하게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사실 짧은 시간에 안내드리긴 좀 어렵지만 PIPP 서류 자체는 고용주와 그리고 고용인이 명백하게 깨끗한 기업이고 이 고용인도
깨끗한 아이디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주 자체도 과연 이 회사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허. 이 회사가 한림가에 위치한 건 모를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도산을 뱅크럽시 맞아, 하는 건 맞아, 아닌지 맞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서류상에 이 스폰서, 이 호스트 컴퍼니의 이 호스트가 과연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했고 회사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네, 해야겠네요. 그게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그래요. TIPP 서류가 오기 때문에 그거 네. 다 암기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윤 캐스터가요. 해외 취업 박람회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들어보고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네, 2017년도 아세안 5개국 해외 취업 박람회가 10월 31일 화요일 부산시청 대회의실 및 대강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5개국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초청해서 면접의 기회를 갖는 채용 박람회인데요. 현재 기업에서 전하는 취업 노하우 특강, 또 취업한 선배 멘토의 이야기, 그리고 부산 경영자 총협회에서 들려주는 베트남 취업 전략 설명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월드 잡플러스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2017 아세안 5개국 취업 박람회를 검색하시고 온라인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부산 K무브센터 전화 051-715-713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10가지 알아봤었는데 7개밖에 못해서 나머지 네. 3개는 다음 시간에 그럼요. 알아보는 걸 하고요. 네. 끝으로 저기 해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아까 한유지 캐스터가 바쁘다 그랬죠? 저는 이 경우라면 한국말로 바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juggle with my schedule. 저글링 한다 저글? 그러죠? 네. 네, juggle with my juggling my schedule. schedule. 네, 혹은 hustling, bustling 이런 표현을 써요. 허슬링 버스 네, 좋네요. 모든 예, 것을요, 괜찮은데? make everything into Englis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분씩만 요즘 제가 하는 거예요. 해주십시오. 와우, 우리 애기들 great. 데리고 하는데 그래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스텝 않습니다. 그럼 바이 마지막 스텝 인사는 한번 스텝. 영어로 한번 해주시죠. 뭐 그건 괜찮습니다. 다음에 저희 다른 걸로 할게요. 다음에? 예, 예. 갑자기 시킴도 당황하고 수 있어요. 자, 그럴게요. 지금까지 인사 네, 드리시죠. 시아라 쌤과 한유진 캐스터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1시간 알차게 보냈습니다. 내일도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결산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